유네스코 산하기구인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가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현재 세종시 소유의 한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는데 별도 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산 신정호에서 다채로운 농업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통 손 모내기부터 생화 꽃꽂이까지 농업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천안시가 태조산 보훈공원에 지역을 대표하는 호국인물 5명을 소개하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에 둥지를 튼 첫 국제기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입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최근 세종에서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한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는데 단독 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보람종합복지센터 3층에 자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의 설립을 제안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서 이름 그대로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네스코 산하기구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미뤄지다 지난달 말 창립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 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한 국제적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기념식에 이어 세종에서 2박 3일 동안 9개 나라 세계유산 전문가가 참여한 연례 회의가 열리는 등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이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별도 청사를 건립하는 게 시급한 현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세종시 소유의 한 공공건물 일부를 무상 임차에 사용 중인데 전 세계에서 찾는 사람들의 원활한 교육과 훈련 등을 위해선 단독 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세종시가 지난해 관련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무산됐고 올해 제도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LH 세종특별본부 인근 부지로 청사 건립엔 약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내년 예산 확보만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2027년쯤 준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청사의 건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뜻깊은 개관식이 개최될 때까지 저와 우리 세종시는 최선을 지원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세종시에 자리한 첫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별도 청사 건립으로 세계유산 전문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 주장에 대해 즉흥적이고 선언적이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최 시장의 발언에는 개헌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협의는 보이지 않고 해묵은 개헌의 당위론과 논란만 키울 수 있는 거친 제안들로 채워졌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더욱이 충청권은 물론 세종 지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마치 깜짝쇼처럼 개헌을 제안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이 말뿐인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 책임감 있는 실행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산 신정호에서 다채로운 농업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전통 손 모내기부터 생화 꽃꽂이 같은 도시 농업까지 농업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소의 썰애를 달아 논바닥을 고르게 만듭니다. 소의 힘찬 발걸음을 보는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소야 있네. 더 크게 시작. 소야 있네. 썰애질이 끝난 논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모를 심습니다. 농기계 대신 전통 방식으로 하다 보니 다소 힘들지만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옛날 조상님들이 왜 힘드셨는지 알 것 같고 좀 재밌기도 했지만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는 일이 많아서
좀 허리가 많이 아프고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전통 손 모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제1회 아산 에코 농파크 페스티벌입니다. 전통 농경문화 체험을 통해 농업의 본질적인 의미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모내기에 이어 가을에는 전통 방식의 추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그런 체험이 될 거고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워 박스에 형형색색 꽃을 예쁘게 담아봅니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 농업을 테마로 한 도시농업 축제입니다. 텃밭 전시는 물론 생화 부스 만들기 등 모두 9가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통 농업부터 도시 농업까지 다양한 체험으로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태조산 보훈공원에 천안을 대표하는 호국인물 5명을 소개하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인물은 유관순과 이동영, 조병옥, 오규봉, 그리고 로버트 R. 마틴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구조물 설치를 위해 지난 4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 이들 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용현저수지를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천안시는 용현저수지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원과 자연휴양림 조성을 선정하고 태조 왕건의 스토리텔링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4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천안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안락하늘소로 인한 블루베리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획 트랩을 지원하는 등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안락하늘소 성충 우화기인 6월 상순 전에 적기 포집될 수 있도록 블루베리 농가 60농가에 포획 트랩 32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산 용화동에 건립될 예정인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오는 7월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넉 달가량 늦어진 건데 충남도는 계획대로 2025년 10월 시범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된 충남권역 재활병원. 사업비가 270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껑충 뛰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지만 민선 8기 들어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며 오는 2025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올 3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가 조정에 시일이 걸리면서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지난해 설계가 완료됐지만 해가 바뀌면서 건립에 드는 단가도 변해 이를 조정하는 데 2달 이상 소요됐다며 착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준공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을 여유 있게 설정한 만큼 2025년 10월 시범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권역 재활병원은 도내 장애인과 회복기 재활 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포괄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아산 용화동 일원에 모두 1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음 달 중 관련 조례안과 조직 변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8월 중 설립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 2월에는 공사전환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공정일터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세종시에 있고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세종시는 신청 기업 중 3곳을 선정해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교부하고 기업별로 1,500만 원의 노사 상생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6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세종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답례품으로 선정된 37가지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3월에 5가지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해 현재 21가지 품목, 30개 답례품을 제공 중입니다. 천안시가 여름방학 동안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1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오는 13일까지 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이튿날 오전 10시에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다음 달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청이나 구청, 사업소 등에 투입돼 민원 안내,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집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소식 알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 가져왔으니 귀 쫑긋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우리 생활에 플라스틱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뿐만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환경의 날입니다. 천안시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네요. 바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사무실 안에서 종이컵과 생수병 사용 자제하기, 그리고 민원인 방문 시 다회용 컵 사용하기, 각종 행사에 생수병과 일회용 도시락 사용 자제하기 등입니다. 또 각 부서에서 녹색 제품 우선 구매 품목 등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시는 상가 밀집 지역이나 생활 폐기물 배출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실천해 나간다면 지구도 좋아하고 우리 후손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만든 작품으로 전시회를 할 수 있다면, 또 다 함께 동호회나 졸업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오는 9일까지 2023년도 한뼘 갤러리 공간 지원 사업 하반기 정기 대관 이용자를 접수하네요.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인 한뼘 갤러리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전시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공간에서 창작 의욕을 높이고 또 시민들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세요. 천안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뼘 갤러리는 천안시 차량 등록 사업소 3층에 있는 삼거리 갤러리와 서북구청 별관의 서북 갤러리 두 곳인 것 잘 알고 계시죠? 올해 하반기 정기 대관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고요. 천안시 출향작가나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관 신청이나 궁금한 점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이나 시각예술팀 041-900-1864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똑똑똑. 자, 우리의 마음에 살을 찌우셨다면 이제는 사랑의 싹을 심으러 가 볼까요? 천안시 성남면으로 갑니다. 고고고. 요즘 들녘에 가면 모내기가 한창이지요. 농민들이 정말 허리 펼 시간 없이 바쁜 계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남면 새마을 지도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휴경지 모내기를 실시했네요. 이날 새마을 지도자 회원 10여 명이 모여 5,8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논에 모내기를 한 거거든요. 휴경지를 경작해 수확한 쌀을 성남면에 사시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랍니다. 이렇게 지금은 모내기를 했지만 앞으로 풀도 뽑아줘야 하고 약도 주고 수확까지 해야 되고 나중에는 나눔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로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한병섭 회장님은 이번 모내기 행사를 통해 수확한 쌀이 지역 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남면 새마을 지도자회 모두가 천사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이웃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와 중구가 남산에서 예장공원을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동시에 지역 상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개발 최종 결정권자인 기획재정부와는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정전 발생률은 7배나 높습니다. 정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변압기 안전점검이 중요한데 인천시가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시찰 결과를 발표했지만 수산업이 주력인 부산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연일 일본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내가 웃어야 남이 웃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공부하는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웃은 외로운 수도승의 자세로 아동부터 성인까지 심리 상담과 치료를 하며 늘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소연 씨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여는 그런 일을 한다. 저는 아동 치료 및 가족 상담을 하고 있는 전소연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에 관련된 또는 분노에 대해서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케어를 위해서 치료적 서비스를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진 아이들이나 코로나19 이후에 외출에 대한 것이나 낯선 사람이나 낯선 장소에 노출되었을 때 과도하게 긴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틱 증상이라든가 또는 말 더듬이라든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언어 표현이 좀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발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자폐성적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 언어 표현도 거의 되지 않고 너무 어려웠어요.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까. 잘 안 되는 아이들의 치료 전날에는 잠에서도 치료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모의 실현을 하고 있어요. 한 1, 2년 정도 진행하면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하는 게 뭐지? 그걸 알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아이와 나의 신뢰감 형성.
신뢰감이 형성이 기반이 되어야 어떤 치료, 발달, 학습 이런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말은 계속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가족 상담, 성인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계기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아이들이 주말에 조부모님 댁을 가서 통 하나 씻고도 목에 걸릴까봐 졸졸 쫓아다니는 환경에 갔다 오면 이 아이가 안한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적인 상황에서 발전과 변화를 보여도 가정이라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를 설득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아이를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치료사로서의 언어는 있는데 부모를 설득할 성인 상담, 양육 상담에 대한 언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을 했고 상담자는 내담자분들의 변화를 목격하는 기적의 장면의 목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도 성장하고 아이도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참 보람되었던 그 과정이 지금 생각이 잠깐 나네요. 직업병이요? 엄청나죠.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로서는 좀 힘들어요. 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가 견뎌낼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는 주는데 그게 너무 온전히 느껴지니까 견뎌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제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만나 뵙고 있는 대상자분에는 성인 부부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 아이들을 건강한 어른, 행복한 어른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이런 말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국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일에 많은 가치를 저는 부여하고 있죠. 사람을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학문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학문이잖아요. 외로운 수도승, 수행자의 길이라고 상담자의 그 성숙되는 과정을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 상담의 순간들은 사실 일이라고 잘 생각이 안 해요. 삶의 부분? 그냥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진정 어린 관심, 진정성, 상담, 치료의 기본 도구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상담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천안시가 보훈공원에 유관순을 비롯한 호국 인물 5명을 소개하는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죠. 6.25 전쟁과 제2연평해전, 현충일 등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들의 애국 정신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